아니 오늘 제가 소식을 하나 접한 게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고성국 진행자가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하차한다고요. 네. 예. 그래서 원래 제가 내일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래요? 못 보게 됐네요. 배승희 씨도 하차한다 그러던데. 배승희 씨도 하차한다 그러던데. 고성국 씨는 심지어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출연하는데 이 뭐 진보 보수 중도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제 논조가 똑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어딜 가든 예, 똑같아.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비교적 합리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 합리적인 목소리를 보수 진영도 들어야 되고 진보 진영도 들어야 되고 진보 진영도 들어야 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 출연을 하는데 제 파트너가 서정국이고 진행자가 고성국이라서 많이 힘들었다. 방송할 때 2대1로 해야 되니까 방송을 아무래도 예. 고성국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이 성관이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아니 이놈의 성관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이고 그 보수 유튜버들 주장에 따르면은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편이고 저기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편이면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 윤석열이 이긴 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렇게 하니까 고성국 진행자가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웃더라고. 내 거 유튜브 봐 임마 이거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은 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네. KBS에서 방송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또? 이거 유튜브에서는 되게 그거를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KBS에서는 그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진 않아요. 네, 진행자니까 주장을 얘기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고성국 씨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맞아, 수인 한도를 지난 것 같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고성국 진행자나 배승희 진행자랑 혹시 방송 같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만난 적은 없고요. 뭐 앞으로도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뭐 하차했다고 하니까. 형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지금 인규 형이. 아니 저는 정말 네. 이제 오늘 그 윤석열의 담화를 보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참 추잡해지고 추악하고 그리고 정말 그 뻔뻔함의 극치를 오늘 보면서 뭐 저만 힘들었겠습니까? 대국민적 분들이, 네. 메시지가 현직 그래도 현직 신분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런 식의 인식을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은 그냥 국민과 싸우겠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싸워서 맞짱 떠야 돼 지금. 싸우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싸움을 회피할 이유 전혀 없고요. 아니 뭐 계엄군하고도 그날 가서 싸웠는데 윤석열하고 못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이게 끝까지 도발하면서 본인의 내란 행위, 대국가, 대국민 반역 행위를 정당화하는 저 모습에 정말 이거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뭐 체포 구속도 필요하지만은 저분은 진짜 치료가 필요하다.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어떤 방송인데 밑에 이제 경비 봐주시는 분이 자주 뵈니까 이제 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진짜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아니 근데 저놈은 이거 감옥이 아니라 진짜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 근데 아니냐고. 약도 없어요, 저거. 치료 약도 없어, 지금. 되게 진작에 놀래서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그 표정이나 그 언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럼요. 많이 듭니다. 누가 봐도 위법 위헌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물었더니 거기에는 답이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관위 장학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거를 뭐야 이거 아니 지금. 계엄군이 예. 점검하고 가스 점검 나갑니까? 가스 검침 나가요? 뭐 인구 조사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표현이 너무 점검하라고 했대. 그러니까 계엄군이 이게. 가서 점검해요. 선관위 가가지고 어이가 없는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정선거는 이미 선관위가 지금 잘 입장은 냈더라고요. 제가 주장했던 그 논리랑 비슷한데 맞아요. 아니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논리 일관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20년도 4.15 선거도 부정선거. 이거 이제 황교안이 주장차 맞아요, 옮긴 네. 겁니다. 2024년 4.10 총선도 부정선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정선거 둘 사이에 2022년도 3월에는 본인 선거 승리. 그렇죠. 또 2022년 6월에는 지방선거 승리. 맞아요. 두 개가 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선거 조작을 했던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지금 선관위를 장악하고 다 지금 조작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선거는 이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도 오늘 입장을 그 내놨는데 입장을 그대로 냈어요,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이런 입장. 아니 전두엽이 고장난 거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논리를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이자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윤석열 선거도 조작이 있었는데 10%로 이길 거를 덜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놈들아 그러면은 차라리 이기게 조작을 하지 왜 들리게 지게 조작을 합니까? 명태균도 이기게 조작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두엽이 고장나도 확실히 고장이 났다. 아니 그리고 그 외부 라는 생각이 국가의 듭니다. 해킹을 주장을 하는데 성관이 같은 경우 서버 같은 경우 폐쇄망이어가지고 맞아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가야 돼요. 내부로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간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침입 정말로 흔적이. 침입 네. 흔적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떠나서 북한이 뭐 전 세계에서 해킹 제일 잘한다고 해서 별거 다 해킹하잖아요. 대법원도 해킹하고 뭐 무슨 뭐 모도 맞아요. 해킹하고 네. 다 해킹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쿠데타 일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진지하게 뭐를 분석을 하는 게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문답을 하다가 오늘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부정성 조경태. 관련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도 너무너무 여당 의원이 봐도 황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경태 부류와 네. 또 표결에 안 했던 김재섭 의원과 또 한동훈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그럼요. 있으니까 조용히 가서 탄핵 표결 찬성 찍고요. 정계를 떠나세요. 그렇죠. 아니 정확합니다. 내란이 발발했는데 그걸 본인들이 위헌이라고 쿠데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였던 태도, 조경태 네. 의원이 보였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불리하면은 또 내란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내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한독수와의 그 권력 나눠먹기 네. 그게 성공했으면 이거 내란으로 규정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무산되니까 또 이제 와서 내란이다. 흥분해가지고 또 탄핵하겠다. 제가 결과값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부분은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봤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네, 아니 네.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몰려가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내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와서는 본인들이 권력 못 먹으니까 내란이야. 탄핵 네. 찬성하겠어. 저는 더 이상 정치라는 게 뭔가 저는 근본적인 걸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대한 규정을 오락가락 바꿔서 규정하는 거는 네. 그걸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 태세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탄핵에 표결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그 마음까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담담하게 찬성 찍고 네. 예, 탄핵에 찬성하시고 전 정계를 다 떠나야 될 사람들이다. 맞아. 저는 해산 대상에는 권성동이나 그자들이나 저는 똑같다고 저는 네. 봅니다. 그 선관위에 대한 침탈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들어 설명을 했던 것이고 국회를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들이 더 황당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실관계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사실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네. 나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그러니까요. 논의를 예. 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인년 방첩사령관이 며칠 전에 뭐 윤 대통령이 어제군요. 사석에서 계엄을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고 그게 논의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러 정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그러고 질서에 유지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밖에도 예.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네. 이제 전두환 만큼은 동원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하나회를 중심으로 뿌리까지 박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하지만 네. 본인이 긁어 모을 수 있는 거 최소한 1,0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동원을 했고 네. 그리고 무장은 안 했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지금 뭐 최소한 병사들이 무장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휘관들이 이미 실탄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나눠주지나 네. 도저히 사고 날까봐 안 나눠준 거고. 그렇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한 거라고 네. 하는데 지금 지가 전화해가지고 다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체포하라고 했다며요. 체포하라고 네. 이름까지 저기 이거 국정원 1차장한테는 이름까지 다 불러주고 경찰청장한테 네. 이름 불러주고 특전사령관한테 끌어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국무회의에 알렸다라는 것도 이것도 지금 과정이 지금 보니까 다 안 나. 5분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론을 듣지도 않고 회의록도 끝난지도 없고. 몰라. 이게 종료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뭐 송미령 장관에 따르면 종료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저기서 발표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방송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가 아직 네. 끝났다고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네. 가서 발표하고 가서 선고래래 이제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절차적으로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다 계속 그렇죠. 얘기하지만은 그렇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근데 그 아.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거짓말하는 게 너무 경악스러운 맞아요. 거예요. 이 윤석열이라는 자에 대해서 저는 그 참수작전 사실상 동원한 거거든요. HID 부대라든지 뭐 저격부대 707 다 들어간 거고. 특수부대들이 왔기 예, 때문에 실탄만 안 썼다 뿐이지 이미 다 참수작전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을 밝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의 군을 동원한 시간이 매우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란죄인데 강도보다 살인 강도보다 훨씬 강한 범죄거든요. 강도 살인보다 네. 강도가 칼을 10분을 들든 1시간을 들든 3시간 들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분이라도 칼 들고 들이대면은 강도 살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내란을 저지르고 총칼을 국민들한테 겨눈 자가 그 시간이 1시간 반이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얘기했습니다. 없고 또 하나는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에게 설득해가지고 질서 있게 나가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강도에게 질서 있게 나가달라고요. 가능하냐고요. 한덕수 한동훈이 서가지고 질서 있게 나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 변명도 거짓말. 근데 거짓말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경악스러웠다. 같은 인간인 게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딨냐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국회 진짜 장악을 하고 그러려고 했으면은 주말에 했을 것이다. 이런 평일 거. 아니고 주말에 했을 거다. 자기 범죄 계획을 실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 건물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도 취했을 텐데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고려만 내가 했었나 방송 봐요. 송출도 제한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계엄이야. 아니 지가 뭘 한다고 유튜브를 끊습니까? 지가 뭘 한다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끊어요?